야, 이 새끼야, 너 왜 시합 뛰어? 막 욕을 엄청 한단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킹캉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야구를 하는 이 학생들이나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야구를 왜 하는가? 근데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이 질문 하면 내가 물어봐요. 너는 야구를 왜 해?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프로 들어가려고요. 야구가 좋아서요. 아니면 진짜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시켜서. 야구를 하다 보면 누구나 많은 실패를 합니다. 시합도 지고 에러도 하고 코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실패를 저희가 하는데, 야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힘을 좀 주는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야구를 시작하고 이제 막연하게 프로를 좀 꿈꾸고 있었고, 제가 10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20년 좀 넘게 야구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단순히 프로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단순히 했었거든요. 학교 때는 뭐 1, 2년 차 선배, 후배들만 있지만 프로 들어가면 20살부터 40살까지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야구 잘한다는 사람이 다 모여있는 곳이 프로 구단이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서 봤을 때, 그때 내가 처음 본 게 2군 선수들이었어요. 1군 선수도 아니었어요. 처음 본 게 2군 선수였는데, 11살 때 딱 프로 들어가서 처음 본 게 2군 선수였는데, 야구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 형들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2군이었는데 제가 딱 20살 신인 때 개막 엔트리에 유격수로 시합을 딱 들어갔어요. 신인한테 유격수라는 자리를 기회를 줬는데도 초반에 자리를 잘 잡지 못했어요. 삼진도 하고 에러도 먹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현대인 유니콘스였는데 다른 팀으로 인수되기 딱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관중도 많이 없고 막 그럴 때였는데, 야구장 가잖아? 그럼 야구장 가면 야구장에 이 관중석에 쓰레기통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관중 수보다 쓰레기통 수가 더 많을 정도로 관중 수가 많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진짜 시합을 하고 있잖아. 시합을 하고 있으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관중석에서 전화 벨 소리 있지. 전화 벨 소리가 들려. 전화 벨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사람이 말하는 게 웬만하면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신인이고 야구를 잘 못했으니까 삼진 당하거나 뭐 에러 하잖아? 그러면은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 그러면 내가 에러 하거나 삼진 먹으면 욕을 엄청 해. 관중석에서. 야, 이 새끼야, 너 왜 시합 뛰어? 막 이런 막 욕을 엄청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게임 뛰고 2군에 내려갔어요. 2군에 내려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열심히 해서 1군에 올라가자, 이런 마음이 되게 컸죠. 근데 이제 그때 2군에 내려가서 진짜 잘했어. 정말 잘했단 말이죠. 한 달 동안 한 5월 가까이 치면서 신인이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는 다시 올라가겠다, 좀만 있으면 올라가겠네, 다 이랬었어요. 근데 안 부르는 거야. 그때가 제가 야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뭐 방법이 없어.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준비를 잘하고 잘했는데도 못 올라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어리잖아. 그때 내 나이가 20살이었으니까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진짜 이것저것 다 해봤어. 일기도 써보고 열심히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정말 다 해봤어.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가 저를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딱 다시 1군에 섰을 때는 진짜 도끼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일 강한 도끼를 가졌을 때가 그때 같아요. 와, 이거는 내가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학생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진을 당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토너먼트 대회를 나갔는데 뭐 그 대회를 성적이 되게 안 좋았을 때 굉장히 많은 좌절을 할 거란 말이죠. 나는 야구를 못하나? 야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이 실패는 못했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 실패는 이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이 토너먼트나 어떤 삼진이나 에러, 이런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 과정을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거를 생각하는 선수와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아, 나는 이제 안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되게 딥하게 깊게 빠진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후자는 성장하는 게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다음,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진짜 키포인트 같아요. 삼진을 당한 다음 날에도 내가 배트를 들 수 있느냐. 에러를 한 다음에도 내가 글러브를 끼고 수비를 나갈 수 있느냐.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지켰던 거 딱 하나가 뭐였냐면, 아무리 놀아도 운동할 건 하자. 이게 저는 딱 하나. 이거는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뭐 새벽 6시에 들어오건 아침 7시에 들어오건 새벽 2시에 들어오건 다음날 내가 운동해야 될 거는 무조건 하자. 이거는 정말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수만 가지의 생각이 있잖아요. 아, 오늘 하루 쉴까? 오늘 하루 그냥 짤까? 오늘 하루 그냥 나가지 말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포츠라는 게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순간만 딱 지나가면 본인의 루틴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본인의 루틴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한순간을 딱 포기하고 내려놔 버리면 그럼 다시 또 이 루틴을 지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본인만의 작은 루틴을 하나부터 천천히 만들어서 그걸 쭉 지켜나가다 보면 정말 자기한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회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야구판에 있는 게. 또 위계 질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들을 저는 배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제가 큰 사고가 있었을 때 저는 진짜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렇게 제가 대중들 앞에 나와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 다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특히 야구라는 스포츠가 실패를 많이 하는 스포츠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번 나가서 3번만 치면 굉장히 잘하는 타자인데 그럼 7번을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매년 그렇게 7번씩 계속 실패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100번 나가면 70번을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과정을 더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정말 큰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저희 아카데미에서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10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야구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주전팀에 못 들어가서 팀에서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물어봐요. 이거 고민이다. 야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그 인생을 제가 책임져 주는 건 아닌데 계속 하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말했다시피 본인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정말 모든 걸 다 해보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을 해보고, 만약에 정말 안 됐을 때는 그때 사회에 나가서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하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광주일고를 나왔잖아요. 예. 근데 광주일고가 훈련이 힘들기로 소문난 팀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매일매일이 진짜 실패하는 거를 반복했어요. 매일 저희는 달리기 할 때도 초재기, 타임 체크 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뭐 수비할 때 한 200개, 300개씩 받으면서 힘든데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발이 안 움직이는데도 움직여야 돼. 이것도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방망이 칠 때도, 티 칠 때도 300개씩 칠 때 너무 힘든데도, 손이 다 까지고 힘든데도 쳐야 돼. 왜냐면 내가 성장할 거라고 믿으니까. 네. 그런 믿음이 있는 속에서 내가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장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걸 다 겪고 나서 사회에 나가보면 저는 그 어떤 것도 힘들지가 않아. 네.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20살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뭘 해도 안 돼. 잘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또 이겨내다 보니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정신적으로 그보다 힘든 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정말 인생을, 야구 인생에서 30년 바닥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선수 시절 할 때 내가 진짜 내 자신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야구를 왜 하지?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가장 좋을까? 가장 재밌을까? 희열을 느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내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끝내기 홈런을 치는 걸 상상을 해요. 그러면 내 가족, 내 팬들, 내 팀메이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해줄 때, 여기에 나는 가장 희열을 얻더라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야구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상황을 되게 좋아해요. 7회, 8회, 9회 동점 상황, 마무리 투수, 그 다음에 뭐 주자 있을 때 이런 클러치 상황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 희열을 나는 알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지도자를 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늦게 배웠던 것들을 많은 과정 속에서 정말 우여곡절을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배웠던 것들을 이 학생들이 조금 더 일찍 알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근데 이 과정 속에 이 학생들이 조금 더 잘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얻는 게 더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또 그 안에서 이제 행복을 얻는 거죠.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한테 야구하는 학생들, 특히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야구를 하면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 중에. 그래서 야구하면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대신 그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뭐 하나라도 얻어가라. 예, 뭐가 됐든 간에 그 과정을 얻어가라. 저한테 있어서 야구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스포츠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성장하는 법을 많이 배웠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힘든 게 있어도 힘들지가 않고, 물론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성장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를 한다는 건 단순히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야구를 왜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오늘부터 더 진심으로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구를 안 했다는 지금 어떤 사람이? 제일 궁금해. 제일 궁금해. 내가 야구 했으면 뭐 했을까? 야, 모르겠어. 아예 감이 안 와. 왜냐면 초등학교 3학년 야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30년 야구 인생 외길이잖아요. 30년 야구 인생 외길이잖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시 태어나서 누군가 만약에 이런 걸 가르쳐 준다 나한테, 난 다시 야구합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상 킹캉이었습니다.